전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 위원장을 역임하신 양경규 전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신 한상균 민주노총 전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역임하신 엄미경 민주노총 전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바로 직전이죠.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원장을 역임하신 김재하 민주노총 전 비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위원장을 역임하신 이양진 민주일반연맹 전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참고로 저는 민주노총 전 대변인을 했던 남정수라고 합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일부 간부들의 구성당 대선 후보 캠프 행위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규탄하고 이러한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영서명을 제안하신 세 분의 동지가 여기 함께하고 계신데요. 그 결과를 발표함과 더불어서 그게 담겨있는 내용과 입장을 담아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도자료에 첨부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끝나고 기자분들은 질의응답이 있으면 추가로 좀 진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에 별도의 취지가 없어서 사회자인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에 첨부된 대로 지난 8월 3일부터 민주노총 전직 위원장 등 일부 간부들의 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 행위에 대한 규탄의 내용을 담아서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방해하는 민주당 투항을 중단하라 라는 기조로 민주노총 전현직 대표자 연서명을 여기에 계신 한상균 전 위원장, 양경규 전 위원장, 김재하 전 비대위원장님 세 분의 공동 제안으로 시작이 되었고 전현직 대표자 수준에서 간부들 수준에서 보도자료에 첨부된 대로 1511명으로 일단 마감을 했습니다. 1511명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분들은 또 다른 우리 현장에 있는 우리 평조합원들을 대표하는 간부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민주노총 전 현장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행에 대한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명확히 확인한 결과를 오늘 아마 종합해서 발표드리려고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행 자체는 그동안 민주노총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 대한 역행하는 길이라는 것이 첫 번째 가장 심각한 문제이고 조합원들이 부여한 민주노총 간부로서의 지위를 배신한 행위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민주노총은 이 잘못된 사회 구조와 체제를 바꿔나가기 위한 이러한 투쟁과 또 정치적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해나갈 민주노총인데 그 길에 전직 간부로서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투항하는 이러한 행위를 함으로써 민주노총의 상당한 아주 크나큰 오점과 불명예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오늘 아마 여기 계신 대표자분들이 말씀하시겠지만 대선 후보 캠프 행위에 대한 비난과 비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지금 보수 양당끼리의 그야말로 자기들끼리의 리그로 진행되고 있는 이런 대선 후보들의 난립 속에서 이 사회구조, 잘못된 사회구조를 바꿔내겠다라고 하는 노동정치, 진보정치 세력의 힘이 제대로 위력적으로 모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 그 중심에 민주노총의 책임과 역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향후 민주노총 중심으로 노동정치, 진보정치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까지 아마 담아서 대표자분들의 말씀과 기자회견문에 담아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를 담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서명을 제안하신 세 분의 대표 중에서 양경규 공공운수 전 위원장께서 먼저 연말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전 공공분수연맹 위원장을 했던 양경규라고 합니다. 사실 뭐 안타깝고 조금은 부끄러운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제가 좀 스스로를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특별히 개인적으로는 97년 국민승리 21을 통해서 노동자 정치 진보정당 운동을 시작했던 민주노총, 그 당시에 정치위원장을 맡았었고요. 또 2000년 민주노동당을 창당하던 당시에 또 민주노총 정치위원장을 맡아서 역할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언제나 한국 사회 변화를 위한 중심이었고 그 중심적인 역할을 정치운동이라는 영역으로 확장시키면서 국민승리와 민주노동당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숱한 노동자들이 노동자 정치운동에 모든 열정을 바쳐왔고 그걸 통해서 우리 한국 사회의 변화를 그리고 민주노총의 노동자들의 정치운동을 책임있게 끌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당시 함께 했던 분들이 이제는 민주노총을 통해서 혹은 노동자 정치운동이나 진보정당을 통해서가 아니라 보수정당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떠나가고 있습니다.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지만 민주노총 위원장은 그동안 11명의 민주노총 위원장을 배출했는데 그 중에 이미 6명이 민주당 당원으로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역대 11명의 위원장 중에 이제 민주당에 발을 걸치지 않은 민주노총 전직 위원장은 이제 불과 5명밖에 남지 않은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들이 견장을 차고 우리 사회를 얘기하고 그 견장에는 모든 노동자들의 피와 눈물과 땀이 배어 있을 텐데 그 무게가 그렇게 가벼웠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민주당으로 가는 것이 과연 세상을 바꾸고 노동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은 무산이 됐고요. 노동시간 단축도 탄력 근로제를 채택함으로써 무산시켜버렸고 이 과정에 부동산 문제를 비롯한 민생 문제는 엉망이고 그린 뉴딜을 앞세웠지만 사실은 한국 사회의 생태와 환경 문제는 꼬꾸라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들이 보였던 정책을 그리고 그들이 보였던 민주당의 본질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당을 통해서 무엇을 바꾼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떠날 때는 노동자를 위해서 떠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떠나갔던 사람들이 무엇 하나 바꾼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한 바가 없는데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면 우리는 대단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1511명의 민주당으로의 투항에 대한 강력한 반대를 담은 1511명 대표자의 선언을 받아서 이후 새로운 노동자 정치운동을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자 출발점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분열되어 있는 진보정당의 구조 그리고 노동자 정치운동이 예전만 못한 구조에서 이번 대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히 그들을 뒤에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스스로 성찰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1511명의 서명자들과 함께 새로운 고민, 새로운 운동을 시작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노동이 사라진 문재인 정부 4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년 임기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노동자 대표 조직이었던 민주노총의 대표 간부를 하셨던 분들이 노동이 사라진 민주당에 가서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희들은 믿지 않습니다.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갔다.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냐라는 것이고 양경규 전 위원장께서는 더불어서 우리의 과제, 민주노총 성찰과 또 과제까지도 담아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재하 민주노총 전 비대위원장 동지께서 또 여러 말씀을 이어주시겠습니다. 예, 작년 12월 말까지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을 하면서 수차례 기자회견을 했고요. 오늘 전직으로서 이제 이런 기자회견이 발생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우리 전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불평등의 문제와 주권 유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지난 3년, 4년의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민주당이든 뭐 국민의힘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이 어떤 후보가 후보로 선출되고 대통령이 된들 현 사회의 극심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불평등의 문제 구조 고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물론 공약의 과정에서 그 다음에 후보들의 발언 과정에서는 정말 빛나는 그리고 그런 공약들이 제시가 되지만 실제로 그 지금 사회적 고통이 해결될 수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노동정치는 단순히 민주노총만의 정치가 아닙니다. 이 땅의 전체 국민 중에 노동자가 2,500만 명입니다. 노동정치는 민중의 정치고 국민의 절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전체 전 국민적 정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동정치, 진보정치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민주노총이 표방하는 그리고 민주노총이 중심이 돼서 이렇게 정치적 역량을 강화하자는 것이 단순히 민주노총 130만 조합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고통받는 절대다수 노동자 민중을 위한 정치를 지금부터 하자는 겁니다. 과연 보십시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은 둘째치고라도 민주당이 노동자를 이야기하지만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 있습니까? 노동자에게 권력을 줍니까? 오히려 지금의 현실은 배제하고 고립하고 이제는 민주노총 위원장을 수백 가지 내린 탄압의 정권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아까 양경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이지만 진보 정치의 길은 쉽지 않는 길입니다. 우리 역사가 그렇습니다. 외국의 진보 정치를 이야기를 하지만 이 땅의 노동과 진보 정치의 역사는 매우 짧습니다. 군부 독재 정권을 지나서 그리고 국가보안법이 스슬프럽게 살아있는 이 땅에서 노동과 진보 정치를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언론 지형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운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의 건설 과정 그리고 민주노총이 힘차게 전개하고 있는 정치 세력화의 과정 이런 과정들이 이 어려운 조건을 뚫고 지금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 서명운동을 진행할 때 참으로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저희들 발기한 3명의 경우에 어디 조직에 지침을 내린 것도 아니고 SNS를 통해서 저희들 지지문을 배포를 하고 자발적인 연명을 했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은 절실히 느꼈습니다. 민주노총의 간부를 역임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지만 진정으로 노동자 민중을 위한 정치의 길로 가야 된다. 거기에 우리 간부들이 힘들게 앞장서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외면하고 민주당의 품에 안긴 전직위원장을 포함한 간부들을 규탄한다라는 그 민심들을 이번 과정에서 확인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과정을 통해서 힘들지만 민주노총이 중심이 되고 노동자가 함께하고 그래서 전체 노동자 민중을 위한 정치의 꽃 머지않아 활짝 피리라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아무튼 이 참석하신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애정을 가지고 지금 민주노총이 진보정당이 함께하지 못한 것은 분열의 측면보다는 차이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공동의 실천과 공동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머지않아 이 땅의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기 위한 노동진보 정치는 한 몸이 되고 그리고 한 목소리를 내고 힘있게 국민적 지지를 득하리라 생각합니다. 그 길에 저희들 발기한 사람 포함해서
함께 하신 분들 계속 함께 하리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기자분들 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민주노총이 걸어온 길은 어렵고 힘들지만 꼭 가야만 하는 노동정치, 진보정치, 대한민국 사회를 바꿔나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요구되고 필요한 그런 정치 세력화였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백척간도 힘이 잘 모아지지 않고 이력적인 제3의 정치 세력으로 아직 정립되어 있지 못합니다. 노동자 정치 세력화의 과제가. 그 난간에서 뒤를 돌아 배신과 투항하는 길이 우리가 갈 길인가? 그 난간에서 진일보해서 정말 대한민국과 우리 2,500만 노동자들과 함께 또 서민 국민들과 함께 진보정치, 노동정치를 위해서 나가야 될 길이 우리 민주노총이 가야 될 길인가?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대표자 동지들은 우리 갈 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우리 세 분의 공동 제안자 중에서 한상균 민주노총 전 위원장 동지께서 여는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전직들이 안 나서야 좋은데 불가피하게 나섰고요. 현장에서는 많은 뜻들이 모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좀 모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은 그 과정 중에 과정을 좀 보고 드리는 이런 이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대선이나 지방선거 총선이 돌아오면 별반 다르지 않는 얘기가 나오지만 늘 속 시원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던 것이 지난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인슈타인 박사가 지금 살아생전에 있다라면 오늘의 우리를 보고 여보시오, 당신들 노동자끼리도 뭉치지 못하면서 어째 진보 정치라 이야기할 수 있겠노? 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같은 방식으로 늘 행동하면서 다른 결과를 바라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미친 짓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돌아보니까 우리는 늘 때가 되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바라고 있었지 않느냐 이런 반성으로부터 오늘의 자리를 맡고자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지 못한 것은 너무나 공허하다는 것들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전직 대표자들 간부들이 본인의 입신양면을 위해서 또한 여러 가지 변명을 하면서 민주당 보수정당을 선택하는 문제들을 되뇌이는 이야기를 야사를 이야기한다라면 결국 뭐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요식에 불과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분노들이 모아지고 있고 그래 그 다음은 뭐 어쩔 낀데 라는 현장에서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도 사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밝히고 싶기도 합니다. 누가 뭐래도 민주노총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적극적인 정치적 주도 세력입니다. 또한 맘만 먹으면 그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조직인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자 민중의 가슴을 뛰게 할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를 오늘 조금만 더 깊게 밝혀내는 시간이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노동자 민중 단일 후보 선출은 걸출한 메시아를 뽑자는 그런 요식행위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후, 생태, 통일, 평화, 고용, 주거, 교육, 일자리, 노후, 청년, 여성, 이주 등 노동자 민중의 삶과 직결된 전 부분에서 가장 계급적이고 가장 진보적인 대안을 갖고 있는 진보 정당들의 비전을 통크게 모아내는 진보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도 승자독식 양당 구조에 파열구를 내고 이제야말로
나쁜 놈, 덜 나쁜 놈을 뽑는 그 선거의 악순환을 이제 끊어내자. 그래서 늘 견제도 하고 우리도 집권까지 가는 그런 분명한 전략을 가지고 대선 투쟁에 임해야 되겠다. 이런 현장의 요구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비전에 투표하는 시대를 민주노총은 당당하게 열어갈 돈의 찬 준비들을 해야 되고 그런 결정들을 위한 많은 노력들도 현장에서부터 노력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 국면에서 이런 기자회견을 할 것인가? 사실 촛불 정부가 조금만 했으면 사실 우리의 목소리가 이렇게 커질 상황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많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동공약도 만만치 않게 괜찮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파기하고 개혁이 아니라 개혁으로 그리고 민주노총 위원장을 수배 내리고 이 전 세계 지구촌에서 조직 노동자의 대표를 이렇게 겁박하고 탄압하는 나라는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저도 그 시절을 이곳 14층에서 15층에서 겪어봤기 때문에 정말 피가 마른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재벌과 기득권과의 맞설 수 있느냐 없느냐. 많은 요즘 대선이라고 해봤자 사실은 난장판이죠. 뭐 진흙탕 싸움이고 비전을 이야기하는 후보들을 찾기 어렵습니다. 내부의 경선이 됐던 양당 간에 또 다른 보수 정당들끼리 진흙탕 싸움들은 격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비전을 노동자의 입으로 이제 꺼내지 않고는 다른 대안을 찾기는 어렵다는 것은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살아남는 자가 강자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소름이 끼쳤고 인간을 존중되는 세상을 바라는 우리의 바람들이 왜 이렇게 승자 독식으로 굳어지고 있을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입신양령을 가는 사람들의 변들은 한결같습니다. 이러다가 거악 세력한테 또 정권을 넘겨주면 된단 말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하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비겁한 변명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노동자 진보 민중들이 집권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갖지 않고 가면 다음 대선에서도 또 다음 대선에서도 우리는 하소연만 하고 체념을 키워가는 역사의 시계만 쳐다보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 돌파구를 우리 스스로 뚫겠다는 현장의 목소리들이 커가고 있다는 결과가 1511명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1511명이 15,000명을 넘어 150만 그리고 기어이 집권에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눈덩이처럼 굴러갈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득권들은 말합니다. 자신들의 최상의 선거 전략을 숨기지도 않고 있습니다. 재벌 기득권과 한편이 되어 노동을, 민주노총을, 노동자 민중을 갈라쳐서 서로를 증오하게 만들면 최상의 전략이라는 것들을 그들은 숨기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막아내고 우리 돌파구를 만들지 못했던 그동안의 역사들을 이제 겸허하게 성찰하고 있고 노동의 중원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도 뼈를 깎는 심정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절대 다수의 가장 힘들게 살아가는 노동자들을 위한 민주노총의 투쟁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적극적으로 이 땅에 노동자 민중의 중원으로 들어가는 민주노총의 역할에 대해서 모든 역량을 쏟아줄 것을 저는 민주노총 지도부한테 공식적으로 이 기자회견을 이후에 요청을 드리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호소가 오늘의 우리의 다짐이 전장의 천념을 떨쳐내고 반드시 진보 정치에 대한 그리고 민중경선을 통한 희망의 나래들이 커가는 나래들을
기자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확인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저희들은 그 길을 멈추지 않겠다. 노동자는 늘 그것을 가능케 하고 민주노총은 그 선봉에서 한치의 착오도 없이 뚜벅뚜벅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 세 분, 전 민주노총 대표자를 역임하시던 분들의 질문이나 이것은 기자회견 낭독 이후에 혹시 있으시면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기자회견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총이 가야 할 길은 변절과 배신, 투항의 길이 아니라 노동정치, 진보정치를 다시금 바로 세우고 유력적인 세력화로 가야 된다는 것, 그 중심에 주도적으로 민주노총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서 기자회견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진 민주일반연맹 전 위원장님과 엄미경 민주노총 전 부위원장님, 조상수 민주노총 공공운송노조 전 위원장님 이렇게 세 분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민주노총 일부 간부들이 민주당 행위에 대한 비판 영명은 민주당에 대한 규탄과 노동중심 진보 정당에 대한 열망의 표현이다. 민주노총 일부 간부들이 민주당행을 규탄하는 연서명이 1,500여 명의 자발적인 서명으로 마무리되었다. 한때는 민주노총이 단결과 투쟁의 구심 역할을 하였던 전직 간부들이 민주당행을 두고 현장의 많은 간부, 조합원들은 분노하고 황망해 하였다. 자발적으로 제정한 서명의 특성상 전 현직 간부들로 참여폭을 제한하였으나 만약 전 조합원으로 확대하였다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였을 것이다. 우리는 이번 연서명의 과정에서 현장 간부 조합원들이 반노동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민주당 정권에 대한 분노와 노동중심 진보정치의 열망을 확인하였다. 이번에 연명한 간부들은 저마다 소속 진보정당이 다르고 진보정치 실현에서의 방법상의 차이는 있지만 노동중심 진보정당의 실현이라는 마음은 하나였다. 우리가 연서명을 시작할 때 밝혔듯이 문재인 정권은 촛불 정신을 망각한 반노동 정권이다. 이재용을 풀어주고 양경수 위원장을 구속하는 정권이다. 현 정권 최근의 공기업, 국민건강보험 콜센터 노동자들의 투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하여 현대재벌은 법적 처벌도 두려워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권 출범 이후 내내 노동자에게는 가혹한 탄압을, 재벌에게는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졌고 이제는 보다 노골적으로 탄압하는 정권이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노동의 실정을 넘어서 이제 노동 탄압의 길로 들어섰다. 민주당의 대선 예비 경선 과정 그 어디에도 그 어떤 후보에게도 노동자는 없다. 그들 눈에는 노동자들의 표만 보이고 불평등과 비정규직, 일자리로 고통받는 노동자 민중들의 피와 눈물은 보이지 않는다. 노동보다는 소득을, 평등보다는 성장을 이야기할 뿐이다. 이런 정권, 이런 후보들에게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 전직 한국노총 위원장, 전직 민주노총 위원장이 손잡고 이른바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이라는 최초의 정치연대체를 만들고 특정 후보 선거운동에 나섰다. 보수정당 민주당에 입당하거나 선거 캠프에 몸을 담는 순간 그 당을 변호하고 그 후보를 칭송하기 마련이다. 자기 변명은 민주노총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민주당으로의 입당으로 충분하다. 더 이상 보수정당에 대한 한상을 심어주고 단결투쟁의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행보는 그만해야 한다. 이 땅에
모든 노동자 민중들은 우리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함께 투쟁할 진보정당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노동자 민중의 정치 역량이 강화되어 보수 정당들을 압도하고 마침내 노동자 민중 집권 시대를 여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 노동자 진보 정치는 탄탄대로 꽃길이 아니라 탄압과 분열책을 뚫고 가야 할 길이다. 저들처럼 금력과 권력의 힘이 아니라 이 땅 노동자 민중들을 깨치고 묶어 세우는 것만이 유일한 방도이다. 서로의 가정과 딛고 있는 위치가 달라 차이가 존재하며 그 차이를 좁히고 단결하는 데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동안 민주노총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언제나 지도부를 중심으로 가열찬 투쟁을 전개하는 민주노총 조합원이라면 능히 진보정치의 길을 열어갈 것이라 확신한다. 노동 진보 정치의 힘은 현장 조합원으로부터 나오고 길은 투쟁으로 열린다. 내년의 중요한 정치 일정에서 노동을 배제 탄압하려는 기성 정치권의 의도에 맞서 전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조직하여야 진보 정치의 활로가 열릴 것이다. 우리는 탄압받고 있는 민주노총을 사수하고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과 향후 진행될 노동자 민중 투쟁에 적극 복무할 것이다. 아울러 민주노총과 진보 정당들에게도 동지적 애정의 마음으로 정중하게 의견을 드립니다. 민주노총은 후보 단일화를 포함하여 노동 진보 진영의 공동의 실천과 대응을 위해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노력을 기반으로 향후 노동자 정치운동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경로와 향후 추진 계획을 수립해 주기를 바랍니다. 노동자, 민중과 함께하는 진보정당은 이번 대선에서 민주노총과 함께 진보정치의 연대와 단결을 위한 논의와 공동행동에 적극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함께하는 현장 조합원 노동자들에게도 호소드립니다. 보수정당과의 허망한 정책연대가 아니라 노동 진보정치의 길에 함께 나서주십시오. 연명한 우리는 노동 진보정치를 강화하는 재반활동과 투쟁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1년 9월 1일 민주노총 전현직 대표자 연서명 1511명 참여자 일동. 네, 가시는 분들은 부끄러운 마음 안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은 이번 대선을 시작으로 민주노총과 제진보 정당들이 함께 단일 후보를 만들어내는 과정부터 할 수 있는 모든 제3의 정치 세력으로 거듭나기 위한 아마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여기 계신 대표자분들께 기자분들 혹시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요. 아니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매일노동뉴스 신은 기자라고 합니다. 지금 기자회견문에 보면은 뭐 후보 단일화를 포함해서 이제 구체적인 경로와 추진 계획을 민주노총에 수립해주길 바란다고 하셨는데 지금 사실 대선도 얼마 남지 않았고 그런데 전현직 대표자분들께서 뭐 구체적으로 민주노총 지도부에 전달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지 그걸 전달하고 이제 조합원들한테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민주노총 독자 후보를 선출한다거나 아니면 민중 경선을 통한 단일 후보를 선출한다거나 아니면 한 정당 후보, 진보 정당 후보에 대한 뭐 배타적 지지를 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안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그 전현직 대표자분들께서는 입장이 정리가 되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동자 정치 세력화와 대선 방침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이 정리가 되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저희들 세 명의 그 청구된 자료 중에 지금 선거 자료의 그 5쪽 결정자료 두 번째 연서명의 취지가 담긴 처음 연서명 출발할 때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만 기자분께서 말씀하신 그런 향후의 계획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요 연서명의 취지는 향후 계획을 포함하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서명의 제일 처음 출발은
저희들은 민주노총의 정치 방침에 따라서 진보정당을 지지하고 강화하는 게 기본이다 라는 취지에 반하는 민주당 행으로 가는 그 행위에 대한 규탄과 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한 윤석열 취지였고요. 그래서 1,500여 분은 다들 입장이 좀 다양할 걸로 예상은 됩니다. 다 설문조사를 한 건 아니니까. 그러나 한 마음은 규탄하는 마음이고, 근데 또 향후의 계획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자회견문에 했던 내용 이상으로까지는 우리 세 명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자라고 이야기로 토론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취지가 있어. 그래서 그건 향후에 위원장 동기가 말씀했듯이 이 위원장 요구서는 민주노총에 저희들 뜻을 전달하고, 그다음 이런 또 민주노총도 지금 진보정당과 민주노총 간에 이런 후보 단위를 포함한 대방 공동연대 그 테이블이 만들어져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과 함께 일을 같이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연생 출발 기원 치인데 이게 또 재미있어 모여가지고 다음에 이것도 하자라고 하기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기자회견문 발표하는 내용은 수위 정도로 지금 의견을 좀 같이 합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면 끝나고 나서 하고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저는 민주노총 이재 집행부의 정치위원장을 하고 민주노동당을 우리 조합을 조직해서 만드는 실무 책임을 했습니다. 민주노동당 조직위원장으로 제가 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진보정당이 어디가 있는지 없어요. 다 흩어지고 깨지고 벤질하고. 그래서 저는 오늘 기자회견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1,500명 3명도 받았습니다. 이것은 민주노총대로 자기 방침을 가지고 할 텐데 노조총 사무입니다. 이 부분은 일종의 자발적인 조합을 대표하는 어떤 구조, 기구로 아마 발전해 나가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는지 아직 계획이 수립은 안 됐을 테니까 그런 지점들이 있으면은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질문 제가 고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금방 그런 바람들은 많은 분들이 이제 속 시원하게 이렇게 하자라고 오늘 이 자리가 되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오늘 이 기자회견 그런 이야기까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오늘 좀 나누지는 못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이라 일종의 하여튼 이런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좀 모아가는 흐름들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는데, 오늘 이 기자회견 우리 세 명이 그것을 만들고 이러지는 않았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의 취지와 내용, 메시지는 정확히 전달이 된 것 같고요. 궁금해하시는 다들 이후 행보나 계획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거고, 일부 담아 있습니다. 기자회견문에. 다만 이와 관련한 구체적 계획을 같이 논의하고 결정한 바는 아직 없다라는 것이고, 예측컨대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행보 또 논의들이 아마 이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더 궁금하면 혹시 개별적으로 질문하실 거는 끝나고 이렇게 하시는 걸 하고, 오늘 취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꼭 보도도 요청을 드리면서 오늘 민주노총 전현직 대표자, 민주노총 일부 간부들의 보수정당 대선 후보 캠페인에 대한 입장을 담은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